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호프 분기와 반데르 폴 진동자를 활용해 주기적 행동에 대하여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기적 행동은 생물체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특히 신경신호, 심장박동 혹은 일주기 리듬 등 주기적인 진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러한 생물체의 변화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까요? 수리생물학에서는 우선 위상 묘사를 사용합니다. 위성 묘사란 수학자 푸앙카레의 발견을 바탕으로 발전된 이론으로서 수학 모델링에선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도를 바탕으로 위상 공간을 만들어 물리계의 거동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선형 시스템으로 위상 공간에 나타났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타원체의 주기적인 궤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형 발진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방정식에 아주 작은 섭동이 발생한다면 궤적은 더 이상 주기적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형 발진기보다 더욱 견고한 비선형 발진기가 필요합니다. 비선형 발진기에서는 전과 같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원래의 궤적으로 돌아오게 돼야 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계 주기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한계 주기는 다음과 같은 두 정리를 만족합니다. 첫 번째 정리는 사이클에서 이탈될 경우 자체적으로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이는 한계 주기의 정의와 같습니다. 즉 궤적에서 이탈되어도 아래 그림과 같이 자체적으로 원래의 주기에 근사한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정리는 한계 주기의 존재성과 관련된 정리로 원래 주기에 가까운 한계 주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리아프노브의 함수로 증명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계 주기를 관찰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비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세타의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극좌표 변환을 사용해 봅시다. 극좌표 변환된 식을 이전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식을 얻게 되고 이 두 식을 더해서 정리하게 되면 위 두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파이 프라임은 오메가라는 방정식에선 솔루션이 속도 오메가로 회전해야 됨을 알려주며 이때 회전 방향은 오메가가 양수일 때 식의 반대 방향이 됩니다. 다음으로 로우 프라임은 로우 곱하기 뮤 빼기 로우 제곱이라는 식에서 한계 주기의 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뮤의 값에 따라 궤적이 급히 변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뒤에서 다룰 호프 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분기점에서 뮤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사이클이 안정된 평형점을 가지며 원점으로 나선이 향하도록 되어집니다. 반면 뮤가 0보다 커지면 원점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나 반경이 루트 뮤가 되는, 즉 로우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궤적이 이 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 주기이며 외부 섭동에도 안정적인 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서 언급했던 호프 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분기란 위상의 궤적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말하는데 주기적 행동에서는 종종 호프 분기가 발생합니다. 호프 분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가 이동함에 따라 복소 교육값이 허수축을 교차할 때 발생하는 분기가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호프 분기는 일단 뮤가, 즉 호프 분기점이 뮤 제로보다 작을 때는 음의 실수부를 갖는 한 쌍의 복속 혈례값이 존재하고 뮤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경됨에 따라 순허수 그리고 양의 실수부를 갖는 복속 혈례 고유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속 혈례 고유값이 변할 때 앞서 봤던 것처럼 안정된 나선에서 불안정한 나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썼던 방정식을 다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방금 전 이 방정식에서 세타의 마이너스 1을 가져왔고 이 방정식에서 관찰되는 호프 분기를 바로 초임계 호프 분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면에 세타의 1인 경우는 어떨까요? 세타가 1인 경우는 로우 프라임은 로우 곱하기 뮤 더하기 로우 제곱이 되고 이때는 뮤가 0보다 클 때 한계 주기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저임계 호프 분기라고 부르고 둘을 비교하기 위해 위상 공간에서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관찰해 봅시다. 1번 그림은 초임계 호프 분기를 나타내며 매개 변수, 즉 뮤의 값이 0을 기준으로 변할 때 위와 같은 위상 변화가 발생합니다. 한계 주기의 예시에서 관찰했듯 안정적인 평형점에서 불안정한 평형점으로 이동하지만
안정된 한계 주기가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임기 호프 분기와 달리 2번 그림은 저임기 호프 분기에서 발생합니다. 안정된 평형점에서 불안정한 평형점으로 바뀌는 것은 똑같지만 이후 한계 주기가 존재하지 않아 주기적인 궤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뮤값에 따른 연속된 위상을 3차원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임기 호프 분기에서는 뮤가 분기점을 지남에 따라 다시 말해 한계 주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임기 호프 분기에서는 뮤가 0보다 클 때 한계 주기가 사라지게 되죠. 지금까지 주기적인 행동을 만드는 수학적 이론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를 활용해서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링 중 하나가 바로 반데르폴 진동자인데 이는 생물학 및 기타 여러 분야의 모델에서 주기적인 궤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반데르폴 진동자의 형은 다음과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2차원으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형점이란 x'이 0이 되는 지점을 말하고 즉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의 평형점은 0,0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고유값을 계산하기 위해 야코비 행렬을 가져옵시다. 야코비 행렬이란 다변수 벡터 함수의 도함수 행렬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이 반데르폴 진동자에서 선형 근사를 통해 선형 근사식을 찾고 이를 야코비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형점인 0,0을 대입을 하게 되면 행렬식의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을 통해 고유값을 구하면 이는 복소수의 고유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소수의 고유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봐왔던 주기적인 나선 패턴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봤던 반데르폴 진동자의 식을 다시 봅시다. x 변화량에 비해 y 변화량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y를 a로 치환하게 되면 dx dt는 a 더하기 x 빼기 3분의 x 세제곱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a의 값에 따른 fax 즉 dx dt를 관찰해 봅시다. a가 -1, 0, 그 다음에 3분의 2, 1일 때 다음과 같이 3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고 a가 -1인 순간부터 이 dx dt를 관찰해 봅시다. a가 -1일 때는 dx dt가 0이 되는 지점, 즉 평형점에서의 x값이 -2가 됩니다. 이러한 음의 평형을 가지게 되면 앞서 다시 반데르폴 진동자의 식을 관찰했을 때 dy dt는 -µ x이므로 음의 평형을 가질 때는 dy dt가 양수가 됩니다. 즉 y의 변화량이 양수가 된다. 근데 우리는 아까 y를 a로 치환했었죠. y가 증가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a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3차 함수 식에서 a가 증가한다. 즉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음의 평형은 -1에 가까워질 것이고 a가 3분의 2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분의 2보다 커지는 순간 -1에서 2라는 양의 평형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평형점이 양수로 변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었으므로 a는 반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반복하면 느린 증가 또는 감소가 빠른 동작과 함께 일어나는 진동이 관찰되고 이를 릴렉세이션 진동이라고 합니다. x의 변화는 즉 평형점이 되는 x'의 변화는 다 왼쪽 그림과 같고 반데르폴 진동자의 위상은 오른쪽 그림처럼 주기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기적 행동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알아봤고 앞으로는 이를 이용한 모델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학적 원리들이 실제 생물의 주기적 행동 분석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프 분기와 식물의 일주기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주기 리듬이란 우리 사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겠지만 사실 우리 몸 안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 형상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듯이 2시에 가장 깊은 잠에 들고 4시에 가장 낮은 체온이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주기 리듬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색이, 온도 같은 외부 환경에 맞추어서 식물 내부의 유전자들이 일주기 리듬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생명 작용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식물의 일주기 리듬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합성 같은 것들이 있겠죠. 광합성 같은 경우는 빛이 있는 낮에 주로 활성화되고 밤에 억제됩니다. 이런 주기적 형상이 일주기 리듬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식물의 기공 개폐와 기체 교환인 건데요. 이것도 낮과 밤 반복해서 열고 닫히면서 기체 교환을 조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장일식물, 단일식물 사진인데요. 이처럼 식물의 개화에도 일주기 리듬이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식물의 일주기 리듬에는 다양한 조절 유전자들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볼 것은 CCA1과 TOC1입니다. CCA1 같은 경우는 주로 낮에 활성화되는 유전자로 광합성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TOC1 유전자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활성화되는 유전자입니다. 이 두 유전자는 음성 피드백이라는 경로를 통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음성 피드백 경로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게 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CCA1이 증가하면 이로 인해서 TOC1이 감소하고, TOC1이 증가하면 이로 인해서 CCA1이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의 경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식물의 동력학적 작용을 파이썬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작성한 코드고요. 이를 바탕으로 나타난 그래프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유전자의 음성 피드백 경로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CCA1, 그리고 주황색이 TOC1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음성 피드백 경로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가 감소하면 나머지 하나가 곧 있다 증가하고, 하나가 증가하면 나머지 하나가 곧 있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홉 분기를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뮤가 마이너스 0.1일 때 위상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식물에 빛이 작용하거나 인계값 아래로 작용할 때, 예를 들어서 밤 같은 경우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궤적이 0,0의 원점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시스템이 안정된 평형점을 갖는다는 의미로 식물이 휴지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밤 상태의 광합성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뮤가 마이너스 0.1일 때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의 고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그래프는 모두 서로 다른 초기 조건을 나타낸 건데요. 이러한 서로 다른 초기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궤적이 특정한 반경의 원으로 반복적인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 특정 반경이고요. 우리가 한계 주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 점선은 이론적으로 예측된 한계 주기인데요. 실제 궤적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황은 결국 홉 분기가 발생하여서 평형점에서 주기적 행동으로 전환된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로우 닷은 로우 곱하기 뮤 마이너스 로우 제곱이라는 극좌표 방정식을 해석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파란색 뮤가 마이너스 0.1일 때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모든 로우 값에서 로우 닷이 0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0점으로 붕괴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초록색 로우가 0.1일 때 곡선을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궤적이 로우가 루트 뮤로 수렴하는 싱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우가 루트 뮤일 때 로우 닷이 0이 돼서 이 점이 가장 안정한 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임계값인 로우가 0일 때 이 주황색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표 방정식을 해석한 그래프를 살펴볼 건데요. 로우 닷은 로우 곱하기 뮤 마이너스 로우 제곱이라는 극좌표 방정식이죠. 각각 이 뮤 값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뮤가 마이너스 0.1인 파란색 곡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로우 값에서 로우 닷이 0보다 작게 되죠. 이것은 결국 시스템이 원점으로 붕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뮤가 0.1일 때 곡선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로우가 루트 뮤가 되는 지점, 여기선 0.3과 0.4 사이가 되겠는데요. 이 지점에서 모든 궤적이 이 로우 값으로 수렴하는 싱크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바로 직전 그래프에서 봤던 오른쪽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뮤가 0이 될 때 임계값
뮤 0이 될 때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로우가 0일 때 기울기가 0이 되지만은 이는 중립적 평형으로 실제 시스템에선 관찰되지 않는 어떤 이론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프 분기와 식물의 일주기 리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식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학적 원리 안에서 일어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식물의 움직임을, 식물의 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반대르폴 진동자와 비추유 나고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자극의 전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뉴런에서 자극의 전달은 다음과 같은 막과 이용 사이의 투과로 일어나게 됩니다. 뉴런이 자극을 받아 인기치를 넘어서면 정의적 신호를 급격하게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뉴런의 발화라고 합니다. 이후 뉴런이 발화한 이후 뉴런은 다시 안전된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기간 동안은 뉴런의 회복이 일어나여 불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피츠유 나그모 모델입니다. 다음이 피츠유 나그모 모델의 식입니다. 여기서 V는 신경세포의 정기적 상태를 나타내는 막전이를 의미합니다. 막전이가 증가함에 따라 뉴런은 흥분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W는 회복 변수를 의미합니다. V의 흥분 상태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발할 이후 안정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I는 외부 자극을 의미합니다. 외부 자극이 커지게 되면 세포가 쉽게 발화하게 되고 작으면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피츠유 나고무 모델을 파이썬을 활용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V인 막전이가 증가함에 따라 W도 같이 증가한 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V가 다시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W도 똑같이 감소하는 이러한 주기의 형식을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극좌표 변화를 통한 한계주기 반경을 파이썬에 넣어서 V와 W에 관한 한계주기 궤적의 위상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점점 한계주기가 중심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